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자가 만났을 때 전자 쌍을 공유해서 형성된 결합이지. 자, 수소 분자를 보자.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 이 두 수소 원자가 만나게 되면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어놓고 전자 쌍을 형성을 하고 이 전자 쌍을 두 수소 원자 사이에 놓게 되는 거야. 자, 두 수소 원자 사이에 있는 이 전자 쌍을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면 각 원자는 비활성 기체인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수소 분자에서 수소 원자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한다. 이해가 되니? 물 보자.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자, 중심 원자가 산소지. 산소는 전자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어. 즉, 옥텟을 만족하려면 8개가 되어야 하는데 2개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어쨌든 그 주위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소가 있는 거야. 수소는 전자를 하나 더 얻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비금속이 만났을 때 두 비금속 간의 전자 쌍을 공유하면, 또 이 산소와 수소 간의 전자 쌍을 공유하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중심 원자인 산소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산소와 수소 사이에 이렇게 전자 쌍을 공유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산소의 남은 전자 4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 보자. 자, 지금 여기에서 산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전자 쌍은 공유 전자 쌍이지. 그리고 산소 원자에만 존재하는 이 전자 쌍은 비공유 전자 쌍이야. 공유하지 않은 전자 쌍. 즉 산소 거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공유 결합을 할 때 비금속 원자끼리 만나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어놓고 전자 쌍을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이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전자 수만큼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지? 맞아. 원자가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결합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자, 결합의 종류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단일 결합을 하는 분자에는 방금 배웠던 수소, 그리고 플로리나 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플로린과 수소를 같이 볼까? 자, 플로린 원자는 원자 번호 9번이야. 그래서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채워져 있지. 즉 8개가 되어야 안정한데 지금 7개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1개가 있다라는 거야. 자,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가 2개가 되어야 하지. 따라서 이 수소도 빈자리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1개를 공유하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할 수가 있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자, 이렇게 플로린에 있는 안쪽 껍질의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지. 그리고 수소와 플로린 사이에 전자쌍을 1개 공유하고 플로린에 남아있는 전자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플로린이나 수소를 보니까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1개가 있지? 그럼 이 분자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있지? 한 쌍, 두 쌍, 세 쌍. 쌍이 3개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빈자리만큼 부족한 전자수만큼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중결합으로 산소 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산소는 8번이라고 했었지? 원자가 전자가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빈자리가 2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전자쌍 2개를 공유해야만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겠네. 자, 산소와 산소가 만났잖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자리가 2개지. 그러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할 수 있겠지? 자,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 2개가 있는 거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하면 이것을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삼중결합 보자. 자, 삼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3개를 공유한 결합이겠지? 질소 원자번호 7번.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5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를 채워야 안정하니까 빈자리가 3개라는 거야. 자, 질소 원자, 원자가 전자가 5개, 빈자리가 3개. 그럼 두 질소 원자가 만났을 때 빈자리 3개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쌍 3개를 공유를 하면 각각이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겠지. 그림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바깥 껍질을 서로 겹치게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에 전자쌍 3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그리고 남은 전자를 이렇게 그림에 나타내주면 돼. 자, 전자쌍 3개를 공유했거든.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3개를 공유하면 삼중결합이 되는 거야.
자,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지. 자, 수소와 플루오린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한 개를 공유했어. 이것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플루오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3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자, 산소 분자에서 두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 결합선 2개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자, 두 질소 사이에 전자쌍 3개, 결합선 3개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 표현을 해주면 더 보기 쉽지 않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공부해 봤거든. 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우리가 다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 주어진 이 3가지 분자의 분자 모형을 그려보고 각각 전자쌍을 몇 개씩 공유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같이 볼까?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 사이에 전자쌍을 한 개 공유하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지.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먼저 각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를 보는 거야. 자, 원자가 전자 수는 족 번호의 끝자리 수라고 했지. 자, 수소는 1족이니까 1개, 염소는 17족이므로 7개가 있는 거야. 그럼 빈자리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어.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인 2개를 가지려면 하나를 더 채워야 하지. 자, 염소도 8개, 가장 바깥 껍질에 8개가 되려면, 즉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하나를 더 채워야 하지. 빈자리가 하나씩 있으니까 전자쌍을 1개 공유하면 각각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자. 염소 17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이렇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원자가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를 하는데, 자, 수소 원자와 이 전자 껍질을 겹치게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이 겹치는 부분에 공유 전자쌍을 표현을 해주는 거지. 자, 전자쌍 1개를 이렇게 나타냈거든. 그리고 염소의 남은 원자를 세 번째 껍질에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염화수소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은 1개,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3개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분자를 볼까? 이 탄소가 중심 원자고 산소가 주위 원자지. 원자가 전자 수를 같이 세어보자. 탄소가 14족이니까 4개. 산소는 16족이니까 6개. 자, 빈자리를 생각해보자. 자, 2개, 4개, 2개. 이 빈자리를 모두 채우려면 각각 전자쌍을 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를 해야 되고, 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를 하면 이 탄소는 전자쌍 4개를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거야. 자, 이걸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 보자. 탄소는
6번.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의 전자가 모두 공유 전자쌍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탄소 옆에 산소를 이렇게 표현해 줘 보자. 8 플러스 안쪽 껍질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 전자가 공유되는 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2개씩 넣어주는 거야. 여기도 2개씩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산소에 남은 전자를 4개 그려주는 거야. 자, CO2 분자에서 이 탄소 옥텟을 만족하고 산소도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지. 각 원자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탄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쌍 2개, 그리고 탄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쌍 2개가 있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라는 거야. 자, 사이하나수소는 어떨까? 자, 먼저 원자가 전자를 파악해봐. 탄소 4개, 질소 5개, 수소 1개. 그럼 빈자리가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그러면 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1개를 공유하고 이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3개를 공유하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즉, 이 수소와 탄소 사이에 전자쌍 1개, 탄소와 질소 사이에 전자쌍 3개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한번 나타내 볼까? 탄소 6번. 자, 안쪽 껍질에 2개. 그리고 바깥쪽 껍질은 수소와도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할 거고, 질소와도 전자쌍을 공유를 하지. 자, 수소와는 전자쌍 1개를 공유하는데 이 질소와는 전자쌍 3개를 공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질소에는 전자 2개가 남아있지. 자, 그러면 HCn에서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만족하고, 이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만족하고, 수소는 2개를 갖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하나수소에는 삼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를 같이 보자.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에너지, 킬로줄 퍼 몰, 그리고 X축은 원자 핵 사이의 거리, 단위는 피코미터. 자, 수소 분자가 있는데 이 두 수소 원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자, 두 원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러다가 두 원자가 가까워지면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자,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그 반발력이 커져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야.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이때의 거리가 74 피코미터이고 이때의 에너지는 자,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0이거든. 마이너스 436 kJ/몰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라는 거야. 즉 결합 길이라는 것은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 이것이 결합 길이야. 이 길이가 74 피코미터라는 거야. 자, 수소의 결합 에너지 바로 436 kJ/몰이야. 그러니까 이 수소 분자 사이에 결합을 끊어내는데, 결합을 끊어내서 다시 기체 상태 원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436 kJ/몰이라는 거야. 이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결합이 강하고 안정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수소의 공유결합 반지름 결합 길이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37 피코미터다 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거든. 자,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분자결정, 분자성 고체라고도 얘기하고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 이렇게도 얘기하지. 분자결정은 공유결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분자가 분자 사이의 인력으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을 이룬 결정이야. 그런데 공유결정은 이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결정이라는 거야. 자, 분자 결정에는 얼음,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H2O이지. 자, 물 분자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물 분자가 형성이 되고 이 물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되어서 무수히 많은 물 분자가 연결되고 육각 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분자 내 이 결합은 공유결합이지. 그런데 물 분자 사이에 이 결합이 바로 분자 간 인력이 되는 거야. 공유결합은 강한 결합인데 이 분자 간 인력은 약해. 그런데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될 때, 즉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상태 변화할 때는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는 거거든.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거야. 이해가 되니? 자, 드라이 아이스는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이산화탄소지. 아이스크림을 포장해 갈 때 넣어주는 그 흰색 고체,
그 승화하는 물질이야.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거지. 자,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고 또 이 면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이렇게 있지. 이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이런 기축적인 배열을 이룬 결정이라는 거야.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야. 이런 물질들은 분자 간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승화성 물질이지.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한다라는 거야. 자,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석영을 예로 들어보자. 자,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탄소야.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정사면체 모양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 물론 이 탄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강하게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탄소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 다이아몬드에서는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고 녹는 점이 매우 높아. 그리고 3차원적인 그물 구조라는 거야. 자, 흑연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지. 그런데 흑연과 같은 경우에는 한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탄소는 한 탄소가 이렇게 3개의 탄소와 연결이 되면서 평면을 형성을 하고 정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결합되어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층과 층 사이가 결합력이 약하거든. 그래서 연필심을 툭 부러뜨리기가 쉬운 거지. 자, 석영을 같이 볼까? 자, 석영은 SiO2지. 실리콘과 산소가 서로 공유결합을 해서 그물 결정을 이루는 거야. 자, 실리콘 하나당 산소 4개와 이렇게 사면체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실리콘과 산소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고 매우 단단하다라는 거야.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의 차이가 이해가 되니?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공유 결정은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자, 공유결정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이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야.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인데, 자,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지. 원자가 전자 4개 중에서 3개만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야. 각 탄소에 이 전자가 하나씩 남아있게 되고, 이 전자는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하의 흐름을 생기게 하는 거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정리해 볼까? 공유결합 물질에는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 있었지. 자, 먼저 결정의 부스러짐 살펴보자.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졌어. 그런데 공유 결정은 매우 단단하지.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분자 결정은 비교적 낮은 편인데 공유 결정은 매우 높았지. 예를 들어서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3500도 이상의 녹는 점을 갖고 있어. 자, 따라서 이 분자 결정은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이거나 기체로 존재를 하는데, 공유 결정은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모두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예외로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은 대부분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자.